그뿐 아니라 이 뱅크럽시를 하는 데에는 그 뭡니까 이 프레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퍼런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누구는 갚고 누구는 안 갚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파산 신청을 할 때에 90일 이내에 내가 누구한테 특별히 우선 특혜를 줘서 그 사람 걸 먼저 갚았다든지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거를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90일 이전에 하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그 대신에 이제 가족이나 이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는 1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내 친척이나 내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그런다면 최소한도 1년 전에, 왜냐면 자식의 빚이라도 빚은 빚이고 부모의 빚도 빚은 빚이니까 먼저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면은 90일, 1년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중요한 밴드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서플라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문을 닫고 나서도 다시 그 비즈니스에 종사를 해야 된다면은,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서플라이어들, 밴더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걸 먼저 갚아줘야죠. 근데 그것을 파산하는 마지막 시기까지 가서 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 갚아준 거를 그 사람들이 도로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에 90일 이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내가 먼저 갚아야 될 사람들한테 먼저 갚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만약의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이 어떤 거는 무담보 빚이고 어떤 거는 담보가 있는 빚이다. 그렇다 그런다면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산을 할 경우, 그리고 이것을 처분할 때 당시에 담보 설정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으로 주게 돼 있어요. 배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담보 설정된 그 채권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 안 되니까 채권자에게 누구에게 우선으로 해줘야겠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왕 파산을 하시기로 하셨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내가 계속 정말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 게 있다고 할 경우, 그럴 때는 그거를 파셔도 됩니다. 뱅크럽시 하기 전에 판 거, 그러니까 90일 이전에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기성 명의 이전 이런 법에 해당되지 않게끔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시가가 물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는 팔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시가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건 정말 좋은 자산이다. 그 생각하는 거는 내 친지나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 정식으로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그 대신에 그거를 확실하게 레코드를 남겨 놓으셔야 돼. 이게 나중에 말이야 이거 무슨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면은 체크로 하시고 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돈 들어온 거 가지고서 또 다른 경비 처리할 게 있으면 그거로 처리를 하시고,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돈을 꿀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을 꾸어서 거기서 꼬라박아 가지고 같이 망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사라 그래가지고 명의 이전을 그쪽으로 해주는 그러한 그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fraudulent conveyance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이나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장소, 그 리스만큼은 엄청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챕터 이번에 파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장사가 안 돼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세일이 떨어지고 하니까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융자가 쉬우니까 돈을 많이 빌리셨습니다. 비즈니스 라인 오브 크레딧에다가 집에 있는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에다 등등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팽창한다고 여러 개 또 다시 다른 비즈니스를 사고 어떤 분들은 빌딩도 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실은 그 빚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까지 지금 영향이 오고 있다. 그런 분들께서는 과감하게
내 빚은 그렇게 해서 청산하기로 하고 이 중요한 자산 이런 거는 정식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해서 그게 지금 현재 시가가 지금 같은 경우에서 어디 갖다 팔라 그래도 지금 팔 수도 없는 그런 걸 갖다가 정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매매를 하시고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사기성 명의 이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어떤 경우에 제가 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또 법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특히 그 유태인 상인들이 아주 잘하는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우선 그것을 앞으로 얼마 못 가겠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거를 막상 팔라고 하니까 뭐 별로 그렇게 살 작자들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비즈니스는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처분을 하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만약에 이게 식당이라면은 식당 장비 그 다음에 그 저기 뭡니까 그 임대돼 있는 장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식당 장비나 이런 것을 그 담보 설정을 해서 내가 아무래도 돈 줘야 되는 사람한테 담보 설정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reaffirmation agreement 그러니까 내가 이 계약은 계속 내가 폐하겠다고 하면서 파산해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리스 자체가 중요하니까 리스도 내가 랜드로드한테 나는 이 장소에서 계속 할 테니까 내가 파산을 하더라도 나는 이거 계속 내겠다. 그 다음에 나한테 서플라이하는 중요한 서플라이어들한테도 내가 당신 빚은 우선으로 해가지고 내가 파산을 하고 나서도 갚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식 파산 신청을 하셔서 모두 가지고 있던 빚은 다 청산이 된 상태에서 그 비즈니스가 내가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들 담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장비를 갖다 팔아봤자 지금 얼마 가치가 없어서 법원에서도 원치 않는 장비를 그렇지만 나한테는 귀중한 장비죠. 그 장비를 내가 담보권으로 설정해준 그 나한테 가장 중요한 채권자에게 내가 계속 돈을 내겠다고 하면서 그 비즈니스 그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기술 있게 하는 그 유태인 상인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실 경우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을 하게 될 경우에 채권자들이 그거 하나 건지겠다고 자기네들이 가보지도 않은 파산 법원에 찾아가서 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그거를 해결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방법이 그러한 그 법의 그 약점들이 있다는 거를 잘 생각해서 계획을 잘 하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비즈니스에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협상도 잘하고 그런 모든 여건을 잘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예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뱅크럽시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항들을 잘 활용할 경우 그러한 그런 식으로도 내가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제가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물건을 대주는 가장 중요한 벤더 뭐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빚을 갚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는 망했지만은 내가 다시 시작할 때는 물건을 계속 대달라 해서 그러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또 다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 등등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아무래도 처분해야 되는 비즈니스라고 한다면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이러한 그 어려운 경기 상황에 발휘해야 되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획하고 설계된 파산을 통해서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 지금 경기 불황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말도 못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못하고 모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시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시면은 빨리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요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날 것인가를 준비하셔야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잘 활용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발휘해야 되는 지혜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오늘 파산법 세미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뭐 2 이상 들어갔다가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